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관 김희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8대 평택시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 유승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 위원님들께 첫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감사 담당입니다. 서원영 기술 감사 담당입니다. 김영환 재정 감사 담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입니다. 지민철 청렴 조사 담당입니다. 정영권 민원 조사 담당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의원들께 감사관실 운영 현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현재 감사팀을 포함 5개 팀에서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을 비롯하여 39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보조금, 시설공사 등 취약 분야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안으로는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밖으로는 시민들의 고충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 비전과 전략 목표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소통과 변화로 청렴 평택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과 직원이 모두 만족하는 청렴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첫째, 소통의 열린 감사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둘째, 사전 예방 감사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여 예산 및 행정 낭비를 방지하겠습니다. 셋째, 청렴 시책 및 공직기강 감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강이 바로 서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넷째, 시민과의 소통으로 시민 고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 소통의 거버넌스를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3조 공직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감사구현입니다. 현재 우리시 종합감사 대상은 총 39개 기관으로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 또는 수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11개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지적위주의 감사 행정에서 선 교육 및 지도 감사로 전환하여 잘못된 법령 해석 및 업무 관행을 바로잡아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적발보다는 업무 고충 수렴 등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해 힘쓰고 숨은 일꾼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보조금 감사 등 특정 감사를 5회 추진할 예정이며 감사 시 수강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예선 낭비 제거 및 부정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운영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하겠으며 적극 행정 면책 제도,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운영하여 감사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조 시민 참여 및 사전 예방 감사 체계 구축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현재 시민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4명의 명예감사관이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불합리한 제도 및 시민 불편사항 등을 발굴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목 등 전문 분야 감사관 6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시설공사, 특정감사 등 전문 분야 감사 시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실에서는 시민 명예감사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을 하겠으며 시민의 생각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는 지방재정, 지방세 등 공직비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 사전 예방 감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시도하여 공직비리, 예산 낭비, 행정 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 사항으로서는 2018년 하반기에 시민 명예감사관이 자체 감사에 참여하여 8회 참여할 예정이며 시민 명예감사의 소통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 대화창, SNS 등을 상시 운영하여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한 건의를 상시로 접수하여 해결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으로 청백 E 시스템, 자기진단제 등을 운영하여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대상 연창회를 운영하는 등 실무교육을 강화해서 감사 시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내실 있는 예방적 감사로 온전한 재정 운영 도모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금액 2억 원 이상의 공사, 7천만 원 이상의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계약에 대하여 발주 전 계약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 심사를 통해서 발주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 집행 업무, 계획 업무, 예산 관리 업무 등의 추진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정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보다 엄격한 일상감사로 사업 추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균형 있는 계약 심사로 재정 집행 및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 심사와 일상 감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검토 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적정한 원가 기준 제시로 예산 낭비 요인 및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심사와 더불어 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현장 지도를 강화하여 공공사업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6조 청렴문화 정착으로 신뢰받는 행정부입니다. 공직자의 제1덕목인 청렴은 감사관실 운영의 제1목표이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감사관실에서는 다양한 청렴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 정책의 추진 방향은 수직적인 적발 의지 청렴 정책에서 진일보해서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직원들 스스로 청렴하고자 노력하는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청렴 동아리, 청렴한 아침 방송 등 직원들과의 소통과 자발적인 참여를 도하는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렴 친절 사례를 발굴하여 내부 행정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보다 많은 직원들이 스스로 청렴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청렴 해피콜,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등 청렴도 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보다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 처리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렴 공감대 형성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당한 업무 지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6급 이하 직원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는 청렴 토크, 사전 예고 감찰로 피감찰기관에 대한 자정 기회를 주는 사정 감찰 예고제를 지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명절, 휴가철 등 특정 시기 공직기강 감찰을 지속 시행하고 연중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잘못에 대해서는 문책 기준에 따라 일벌백계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조 소통과 신속 공정한 처리로 시민 고충 해소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 및 개발 사업의 증가로 각종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감사관실에서는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시민 신문고를 포함 총 789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시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615건으로 감사관실에서 처리하는 전체 민원의 78%를 차지하며 시민 신문고 민원 중 약 66%인 406건이 교통과 건축, 도로,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민원으로 대부분이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민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이러한 시민 불편 및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처리된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실효성을 더욱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담당 부서에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태도를 가지고 처리하도록 촉구해서 조기 민원이 해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걸쳐 있는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하는 한편 중재를 위해 민원인들과 소통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충처리 민원 역량 증진 및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2018년 고충민원 처리 실태 확인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하기 전에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조례 개정 때 한번 말씀하셨었죠. 저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사실은 이 비리나 어떤 부적절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외부 시민들이나 뭐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공무원 자체적으로가 더 많이 아는데 어떤 서로의 어떤 그 친분 관계나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밝히지 못하는 것도 많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 개정 때도 크게 나왔지만 자체 신고는 없는데 지금 감사관 지적을 당한 그런 경우는 있었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또 그렇다면 이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이걸 물어보고 나서 질의 두 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혹시 감사관 감사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출장비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근무의 시간 수당에 대한 어떤 그런 건에 대해서 혹시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의 감사에 의해서 걸린 건수가 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감사 출장비 같은 경우 아니면 시간의 업무 수당 같은 경우는 제보가 돼서 이제 조사한다든지 아니면은 정기종합감사 때 이 공무원들 정기종합감사 때 이제 저희도 읍면동에 대해서 저희가 39개 기관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가면은 저희가 그때 그 시간에 정기적으로 출장을 했는지 출장만 달고 아니면은 출장 목적 수행을 안 하고 이 출장만 수행을 했는지 만약에 그렇게 했다 위법 부당이 발견되면 반드시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이 지금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 거죠? 예. 예.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의원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완전 견제와 감시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관실에서도 임무 중에 하나가 또 감사인데 공무원들의 어떤 자체의 감사가 또 쉽지 않은 면도 저는 있으리라고, 그런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관변단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외부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과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주민을 참여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환경과 같은 데서 산업폐기물 업체나 또는 생활폐기물 업체들을 감사를 나갈 때 이제 외부 용역을 주는데 꼭 민간인을 참여를 시켜서 투명하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거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 보면 사실 공무원들의 어떤 친분 관계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미리 알려주고 또 실제 그 현장에서 지적을 당해도 눈 감아주고 그러는 경우가 전에는 사실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제도를 또 시행함으로써 상당히 좀 투명성 있게 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그 앞으로는 이 감사도 관에서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실 주도로 해가지고 감사를 하다 보면 그 투명성을 저희가 뭐 확보를 안 한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마냥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민의 대표를 또 참여를 시켜서 하다 보면 상당히 또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고민을 좀 하셔서 그거를 어느 정도 선까지 가야 될런지는 뭐 감사관실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주민을 되도록이면 같이 그 동참을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드리는 제안이고요. 또 하나는 그 공무원들, 아까 얘기했더지만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사실 그 비리를 신고를 한다는 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왜 물어봤냐면 근무위 수당이나 또는 그 출장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사실 그런 거는 자체 동료들이 더 잘 알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나가지 않았는데 나간 거로 돼 있다든 그러면 뻔히 뭐 같이 근무하다 보면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자체적으로 신고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서로의 어떤 친분관계에 의해서 그런 거를 또 신고를 못할 수 있는 여건이 계속한다면 이건 시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그렇다면 공무원들도 참 그런 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질 않나. 예를 들어서 신원보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랬을 때 어떤 공무원의 가산점을 준다든가 아니면 자주간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이 알 수 없게끔 하는 어떤 그런 보장되는 그런 측면들을 좀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이 사실 이게 투명하게 그 공무원 자체에서도 자체 정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게 또 이루어지다 보면 사실 그런 부분, 그런 부조리들이 자체적으로 또 없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진다. 그래서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실 우리나라의 그 행정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일부 어디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경찰로 놓고 치면 저희들은 잡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잡는 행정. 어디 숨어 있다가 갑자기 위반하면 나와가지고 잡아내는 행정. 그러나 외국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런 행정 안 씁니다. 먼저 그런 위반을 못하게끔 나와 있어요. 홍보를 먼저 합니다.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행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 정화가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끔 해줘야 감사관실에서 잡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체 정화가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좀 제안드립니다. 네. 예. 예. 이은하 위원님. 네, 이은하 의원입니다. 네. 시간이 좀 모자라서 간단하게 네. 빨리빨리 좀 질문을 좀 단답 형식으로 좀 네.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그 자체 감사를 지금 운영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8개 기관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시는데 상반기 실적이 있죠? 그렇죠. 예. 몇 개 기관을 하셨습니까? 지금 그게 이제 상반기 실적입니다. 아, 8개가? 예, 예. 8개가 그럼 하반기에는 안 하십니까? 아, 하죠. 그 하반기 거는 왜 없죠? 저희가 금년에 할게 예. 저희 지금 의원들은 하반기에 개원을 해서
추진 계획이 이게 지금 할 거로 알고 있지 상반기 실적이라고는 전혀 생각들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걸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 실적이 있었으면 상반기 그 감사 결과 보고도 같이 좀 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전체 의원님들 계시지만 지금 말씀하신 8개 기관 이게 앞으로 할 것이다. 8개를 할 거고요. 전체가 이제 금년도에 14개 기관을 이제 저희가 감사를 하려고 계획했던 건데 예. 6개를 완료를 했고 예. 이제 하반기에 8개 기관을 할 계획입니다. 6개는 하셨습니까? 예. 상반기. 예. 예. 그래서 6개를 만약 하셨으면 예. 감사 결과 보고도 같이 좀 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아쉬움이 이거는 좀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 저희가 12월 때 되면은 행정종합 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근데 저희가 일단은 처음 들어왔으니까 개원을 했으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시민명예 감사관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실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14명? 예, 저희가 이제 이게 예. 20명을 구성을 하는 건데 예. 이제 14명은 일반 명예감사관이고요. 예. 그 6명은 이제 전문직 감사관이 뭐 예를 들어 그 선발 기준은 어떻습니까? 그 일반 명예감사관은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 북부, 남부, 서부 권역별로 그 이제 또 남녀 이렇게 또 구성 비율을 적정 구성비를 해서 그 은면동에서 이제 추천을 받는 예, 겁니다. 그 거기에 이제 그 전문성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이제 자기 어떤 일정한 그 위치를 확보하고 열심히 노력하신 일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이제 대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추천하면 뭐 걸러내는 뭐 이런 저기는 없습니까? 뭐 저 자체회의를 일단 하셔서. 그 이상이 이제 추천이 되니까 예. 그럼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해서 그 권역별로 해가지고 이제 감사관님이 생각하시는 명예감사관 제도의 효과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이제 좀 대표적인 게 이 명예감사 이제 소통하는 감사 일단 소통하는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감사 결과에 대한 어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또 이런 걸 도입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저희 권역별로 아까 14분이 지금 저희가 위촉이 돼 있다 그랬는데 이 남부권에 5분, 북부권에 6분, 서부권에 3분이 돼 있는데 감사 때마다 항상 나오셔가지고 그 같이 대화도 하시고 그 건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제 지역에 대해서 이게 지적이 되면은 그 지역 사정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효과성이 있다라는 예, 아주 말씀이시죠?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명예감사관들의 법적인 어떤 권리 내지 의무의 어떤 역할이 별도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뭐 저희가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분들이 나왔을 때 하루에 이제 수당은 10만 원을 드립니다. 10만 원. 예, 수당은 10만 원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감사를 할 때 저희까지 지금 상반기 아까 6개를 저희가 그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100%다 참여하십니다. 100%. 예, 예. 그리고 시민신문고를 이제 접수 운영을 좀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네, 좀 궁금한 게 2017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시민신문고 접수가 증가된 이유가 뭐 별도로 있습니까? 이때 뭐 특별히 그때는 그 청북에 그 축사 민원이 있었습니다. 청북 신도시 아파트 끝으로 예. 축사가 이제 허가가 나간 게 있었는데 축사 민원이 뭐 이 그분들이- 정도로 뭐 한 1,000건, 2,000건 그분들이 집단 민원을 집단으로 계속 그냥 여기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많이 증가가 예, 되죠. 이건 좀 궁금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현행 그 모든 감사 시스템들이 감사 대상 사무를 지정을 하고 그 처리 실적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해당 관련자에 대한 점검 등 이제 감사를 이제 시행하는 게 이제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저는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사 기본 방향을 좀 세분화해서 첫 번째 이제 일하지 않는 공직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해서 뭐 발본까지는 아니지만 세권을 좀 찾아내서 징계를 좀 하고 또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일한 그 사무와 또 그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처벌보다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또 셋째는 고의적이거나 외부의 압력 내지 청탁 등으로 처리된 사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아주 강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간략하게만 좀 일단은 예, 좀 듣고 지금- 싶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감사의 정석이고요. 감사의 기본 틀입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게 못하지 아니, 않습니까? 지금은 지금 좀- 자체 감사는. 아니 지금 자체 감사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2013년 9월 28일 날 김영란법이 발효가 됐는데 지금은 그 과거에는 그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한정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뇌물을 수수를 해도 예. 그 이제 인사위원회 해서 징계위원회 해부가 돼도 그 정상 참작이라든지 막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참작이 되면은 뭐 그래도 뭐 몇십 년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 징계 수위도 적당히 낮춰주고 했지만 지금은 뭐 일에 100만 원이라든지 연중 300만 원이라든지 이 금액이 딱딱 정해져 있고 그거를 벗어나면은 뭐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뭐 3회 이상이 되면 그냥 자동 공직에서 배제되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공직 사회가 많이 청렴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감사의 기본 틀이고요. 잘못 일을 하다가 본인이 진짜 민원을 위해서 아니면 적극적으로 어떤 뭐 법령의 확대 해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진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미스가 발생이 되는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뭐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용을 베풀려 노력을 하고요. 다만 거기에 그 저변에 고의성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특혜성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행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일벌 백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그 청렴도 그 측정 결과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경기도 시단위 기초단체 중에서 1등급에 1등한 시가 어딘 줄 알고 계시죠? 부천시입니다. 부천시가 10점 만점에 8.13으로 부천시가 1등을 했고 우리 평택시가 몇 등급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네. 2등급을 예. 차지를 했습니다. 그 5등급 중에서 2등급이면 나름대로 또 중상위권이고 나름대로 이제 그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최선을 나름대로는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그 투명하고 또 청렴한 그 공직 분위기를 조성을 좀 하면서 1등급으로 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그 감사관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이 감사는 과거에는 뭐 감사가 어떤 행정이 처리가 끝난 후에 어떤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오류를 지적하는 감사의 틀에서 벗어나 지금은 사전 감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계약 심사라든지 일상 감사는 사전 감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뭐 청백 이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진단 체크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좀 진행 중인 현실에서 이제 진행 중인 상황 감사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를 다각적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민성 7기 7호에 맞춰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의원님들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에 부합되는 감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홍선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업무 보고를 보면요, 제가 전에도 지적했지만 여기는 그나마 또 총체적인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죠. 근데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그 기재가 전혀 없어요. 물론 예산서에는 있겠죠. 뭐 인건비서부터 예산서에 다 나오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사쪽에 보듯이 10만 원씩 그 명예감사관 그 10만 원씩 지불한다며요. 네. 이 총체적인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이게 지금 뭐 자세하게 뭐 설명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백데이터를 가져오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여기다가 그 기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뭐 사전 예방 감사 체제 구축하면은 일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지금 그 예산 들어가 있질 않고 또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이 하반기 업무 보고에는 그 전반기 실적을 대충은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들도 그 어느 정도 어느 부서에서는 그래도 일을 잘한다 못한다 그 정도는 우리도 감지하고 있어야죠. 전혀 이런 상태로 이거 업무 보고하면 이거 하나만 하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1년 예산은 1억 2,161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그래서 지금 보상금으로 저희가 보상금을 하는 건 지금 이 명예감사관들 수당 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금 200만 원 편성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행정경비인데. 그러게요.
예. 뭐 많이 들어가진 않겠죠, 감사는. 그리고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이제 7월달에 이제 하반기 개원을 해서 이제 하반기 거를 이렇게 보고 드렸는데 향후에는 추진 실적과 같이 해서 의원들이 그 일본 요인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쪽에 보면은 그 감사 대상 기관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예.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네요. 종합 감사는.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이 본청은 어디서 감사하나요? 본청에는 왜 안 들어와 있어요? 본청은 저희가 도감사라든지 행정안전부감사라든지 아, 예, 감사원감사라든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체 감사 그 본청은 안 받나요? 예, 예. 그 이제 본청에서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보조금이 1년에 저희가 한 2,400억 정도가 이제 금년 같은 경우가 이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게 한 1,400여 기관에 한 2,4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전 일단 1차 스크린은 정산은 집행부에서 정산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본청 실과소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와 행정자치부 감사, 행정안전부 감사 그리고 이제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자체 감사는 딴 기관에 다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분은 안 받는군요. 예, 그거는 뭐 저희가 그 상급 기관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7쪽에 보면은 우리가 그 전부 그 아까 그 406건이 일반 민원이고 그 615건이 지금 그 이거 인터넷 민원인가요? 예, 시민신문 민원입니다. 예, 시민신문 민원인가요? 예, 시민신문 민원입니다. 시민신문 민원이군요. 근데 어떻게 그 인터넷 민원이나 일반 그 유선 민원 같은 거 그것도 많이 접수되죠? 많이 접수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현황도 그 밑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서 좀 다음부터는요 업무 예. 보고 때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이거 뭐 업무 보고가 아니죠 이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궁금하고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은 집행부에서 지금 다들 나와 계시잖아요. 백데이터 가지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보조금 감사요. 예, 보조금 감사가 그 어느 선 보조금이라는 게 지금 우리 일반 단체에도 나가고 여러 기관에 나가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그 뭐 다 하는 거예요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보조금 감사를 하려고 하면은 저희 감사 규칙을 개정을 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사기관에서 감사실에서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사람을 저희 위한 기관에 내야 되는 거야 1,400여 기관에 한 2,400억 정도가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관련 실과소에서 보조금 집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정산을 받아서 그러면 저희가 정산에 대한 감사를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1,400개나 돼요? 기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법이 예. 그 일반 민간 단체에 지급되는 거는 감사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러게 그 법이 지금 어디 돼 있는 법이에요?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이게 지금 그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이게 자, 어떻게 따지면은 이게 그- 솔직히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그 중식 시간하고 그 같이 해서 정회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예, 그 이사입니다. 네. 1시 반에 다시 속기하는 걸로 하고요. 예, 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거 정해. 요거 하나만 예, 하고. 아, 예, 요거 예, 하나만. 그거까지. 예. 예. 그 어차피 한 거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 행안부 법이라고요. 이거는 이제 공관법이죠.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이죠. 공관법을 이제 바꿔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평택시 자체 감사 규칙만 개정을 하면 되는데 이 감사 규칙을 개정하는 데는 조금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그 감사에 대한 조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감사 규칙만 개정을 하면 됩니다. 이거. 규칙만 개정하면 예, 돼요? 규칙만 지금 하면 되는데 그 상위법과 관계 없나요? 예, 예, 규칙만 개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규칙 개정하면 되지. 그거 왜 그렇게 저 회기 때마다 그거 가지고 이게 이제 그게 그 규칙 개정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
반발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예,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단체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되면은 그 기관 이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는 이 예산에 대한 정확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게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에 그거를 다 일일이 저희가 다 오류를 수정하고 추징을 하고 정산할 하려면 능력이 부족해야 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좀 이상입니다. 얘기가 됐던 것 예, 같아요. 홍선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아니요 1시 반에 다시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에 다시 감사관 아니 또 질의 있으셔요 지금 또 예. 그래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